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지? 알람이 울리자마자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게요. 네, 후후 1등.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지? 비결이 뭘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항상 8시에 킵니다. 8시에 아침 방송 고정입니다. 한 1분 전에 키는 것 같죠? 오늘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속도가 아무래도 휴일 다음 날이라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호다닥 들어오셨어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휴일 다음 날이라서 밀린 업무를 해야 돼서 또 출근 준비 부산하게 하시느라고 오늘은 다른 분들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저도 느리게 천천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눌게요. 지금 와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날씨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서울 기준 24도, 대체로 흐림, 아마 해가 없어가지고 어제보다가는 덜 더운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모두들? 저는 많이 잤는데도 아침에 루틴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잤어요. 아무래도 제 마음이 아직 불안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드니까 너 그런 생각할 거면 그냥 자 라고 자는 모드로 자꾸 제 몸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잠이 많이 오네요. 계속 자고 싶어. 불안 셧다운제 맞아. 맞아, 불안 셧다운제요. 불안보단 잠이 좋죠. 그쵸? 물론 너무 많은 건 많이 자는 건 안 좋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오신 분들 모두 안녕히 주무셨을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오시는 관계로 저도 얘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쉬는 날 다음 날이라서 부산하게 출근 준비하시고 또 출근을 조금 더 평소보다 일찍 하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들어오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분 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려고 하니까 괴롭네요. 그래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이 없는 것도 괴롭답니다. 일이 없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이 없는 것도 괴롭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잃어보고 나서 깨달은 건데요. 일이 있을 때는 일하려고 괴로워 너무 힘들어 하고 생각하지만 일이 없을 때의 그 괴로움을 또 생각하면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무척 힘드실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리하리하. 네, 오늘의 첫 돈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일은 있어도 없어도 괴롭죠. 일 없는 게 더 힘들긴 하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백수 기간이 길었던 그동안 사정상 알바를 못 해봤던 사람으로 매우 공감해요. 일이 없는 것도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안 주어졌을 때 그 괴로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것도 상당히 크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밤잠을 다 자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잤습니다. 일이 없는 상황은 상상이 안 가고 다시 구할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일해요. 참고 일하신다는 거죠. 다시 구할 상황이 엄두가 안 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감정이 들어서 어떻게 알았어? 내 마음을 읽었어요? 버팀목이 없어서 무너질 뻔했어 나. 어떻게 알았어요? 저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 멘토 언니랑 상담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제가 실제 겪어서 알아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은 직장 잘 구해서 열심히 다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템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오늘 쉬는 날 다음 출근하셔가지고 바쁘게 부산하게 보내셔야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저는 반대로 알람이 왜 안 왔지? 글쎄요. 한번 지웠다가 다시 깔면 알람이 올 때도 있다라고 저번에 어떤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치지직 오류일 수 있다고. 물병을 따자. 물병. 아, 왜 이렇게 안 따져? 물병을 따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느리게 가볍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노와 손실을 7분이나 당해버려서 아니에요. 7분 밖에 했지.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요. 인사하고 있었어요. 지금 오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사실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다기보다 어제 좀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침대에서 꺽꺽대면서 울었어. 그래서 오늘 울 힘이 있을까? 상담에 가서 만약에 선생님이 제 눈물샘을 툭 건드리면 오늘 또 울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이틀 연속 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목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목표라는 게 나오진 않잖아요. 적어도 6개월을 보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주먹으로 베개를 막 때리면서 꺽꺽대면서 울었어요. 어제 낮에. 그래서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어제 제가 트위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노비랑 얘기하고 싶다, 방송하고 싶다 라고 글을 썼는데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울어가지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잘 참았죠. 저 방송을 켜고 울면 더 부끄러워지니까. 잘 참은 자신에게. 사소한 목표는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목표죠.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아침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힐링하면서 난 할 수 있다
라는 기운을 충전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천천히 템포를 가볼게요. 어서 오세요. 행복의 비결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는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 비슷하게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한 3가지 정도 찾아가지고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답답함이 없어지고 온전하게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불안이나 걱정은 100% 없앨 수 없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불안이나 걱정이 단 1%도 없는 사람은 저희 방에도 한 분도 없겠죠. 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감사와 행복이 더 큰 날, 감사와 행복이 더 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기를 하루하루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불안하고 다 걱정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특별하게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답답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답답한 거, 불안한 거, 걱정거리 있으면 저한테 다 털어놔 보세요. 저는 언제나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때 감사해야지 평온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지, 안 그럼 평온하지 않은 하루를 주셔가지고 너의 평온한 하루를 뺏어가겠어 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평온한 하루에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일을 뺏겼어요. 그래서 너 일이 있는 거에 감사해 라고 느껴보라고 그렇게 됐다. 우주의 기운이든 뭐든 그게 신이든 어쨌든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제 답답함을 느껴서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울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뭐고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고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거는 뭘까, 그거를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방송에도 물론 적용이 되겠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런저런 저챗을 하는 것, 얘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드린다든지, 말이 꼬인다. 들어드린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필요로 하는 거는 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리노아, 나는 리노아한테 이런 거를 원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독심술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침 방송은 이렇게 그냥 사람 사는 얘기하고 듣고 나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힐링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훈훈한 사랑방 느낌. 다른 분들은 혹시 저한테 리노아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거 뭐가 없을까요?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반영을 해드리도록 방송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궁금한 거 있어요? 저 방송에 대해서 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족해서 오히려 아침 방송에는 불만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천히 템포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기운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상향 가서 선생님한테 다 풀어내고 오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오후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드디어 이제 교정이 튀어나왔던 게 끝나가지고 철사를 붙이러 갑니다. 이 뒤에 유지하는 철사를 붙이러 가요. 물론 철사를 붙이고 나서도 한 달 정도는 교정기를 꾸준히 껴줘야 된다고는 해요. 얘가 복원력이 돌아가려는 게 강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계속 그 철사 위로도 교정기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철사를 붙이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다. 밀리진 않으니까 철사를 붙이면 새로 얘가 튀어나오거나 밀리진 않는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끔찍해요. 한 달 동안 더 교정해야 된다는 게 할만해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인사하고 방송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을까요? 저도 오늘 철사를 갈았기로 치과에 가요. 똑같네 나랑. 친구 치과 친구. 저는 지금 아랫니에 투명 교정 장치를 끼고 있어서 철사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철사를 붙이러 갑니다. 그 유지하는 철사. 운명의 철사로 묶여 있는 사이네요. 그러게요. 우리 친구, 시청자분. 철사로 이어진 친구. 오늘의 서울 날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오후 4시부터. 오늘 우산을 들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오후 4시부터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들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 비 소식이 있다라고 뜨네요. 지하철에서 땀이 주르륵 내려요. 많이 더우세요? 에어컨이 제대로 안 틀어져 있나 봐요. 애매하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스팀만 추가돼 습도만 올라간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이겠네요. 기온은 안 내려가고 습도만 올라간다. 아침에 걸어가면서 병원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습도가 높아져서 쉽지가 않아요. 땀이 너무 심하게 나요. 저는 다행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더위를 먹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더위에 지친다라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더위를 많이 탄다기보다는 더위에 지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차라리 내릴 거면 비가 시원하게 확 내리는 게 나아요. 찔끔찔끔 내리는 것보다는. 어제 릴스를 보다가 법륜스님 방송을 봤어요. 과연 나를 소개할 때 이름이 아닌 진짜 나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된다. 진짜 나가 뭘까? 진짜 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를 맞으면서 일하면 시원하기라도 해서 지금 오신 분 두 분 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 조금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힘이 없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끄고 부끄럽지만
베개를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베개를 막 때리면서 안녕하세요. 울었어요. 조금 울었습니다. 나 너무 지금 답답해.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고 울었어요. 울어가지고 지금 조금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 방송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차분하게 천천히 너무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다스리면서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리노아가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거,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복의 비결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제같이 울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 덕분에 조금은 답답함이 그래도 10%는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하루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침은 드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조금 다른 걸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어제 가족이 사놓은 샌드위치가 있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수박 드셨어요? 루꼴라랑 토마토랑 들어있는 샌드위치 반쪽이랑 그 다음에 닭고기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3분의 1쪽 정도 먹었어요. 리노아 삼행시리. 리노아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른다. 피식하시나요? 그럼 리노비는 행복합니다. 피식은 했다. 그럼 리노비는 행복합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저도 샌드위치 먹고 있어요. 친구 우리 같은 메뉴 먹었다. 출근해서 견과류 먹으려고 해요. 오늘 점심으로 먹을 햄치즈 후라이 샌드위치. 만들고 있어? 샌드위치 드시는 분들 꽤 되네요. 요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요리하면서 라디오로 들어주고 계시네요. 철사 친구와 샌드위치 친구가 있네요. 그쵸? 치과 친구와 샌드위치 친구. 휴가 내고 경주에 와서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경주의 비빔밥은 뭔가 조금 특별한 게 있을까요? 경주만의 비빔밥의 특징 같은 거? 이런 재료가 들어간다 라든지 아니면 비벼 먹는 방법이 다른다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관광지 물가라서 가격이 비싸다 라든지 현실적인 거? 그냥 좋아하는 육회 비빔밥이 있길래 시켰어요. 좋아하는 거 드시는구나. 심플하네요. 저는 전주 가서 비빔밥 감탄했었어요. 맛있으셨어요. 뭔가 전주 비빔밥을 현지에 가서 먹으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참부터 격차가 달라서 반찬이 하나하나 맛있다. 비빔밥 먹을 때는 반찬을 잘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반찬이 맛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리머니까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제 얘기하는 거는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전주 가서 휴가 내고 비빔밥 먹고 있어요. 아니면 전주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저는 경주 가서 비빔밥 먹고 있어요. 같은 이런 일상의 얘기를 공유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한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역 음식의 본체는 가격이랑 반찬이에요.
저는 어제 개봉한 개그 영화를 봤는데 큰 기대가 없어서인가 그런가 아주 잘 웃고 왔네요. 웃는 건 좋은 거죠. 제가 잘 못 웃어가지고 웃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까르르 웃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빵 유통기한이 어제까지라서 오다닥 소비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계시나요? 저는 어제 가족이 사다 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책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 불안은 먼지와 같아서 털어낼 수 있대요. 빵하니 저희 동네에 소금 바게트라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틀 전에 턱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다행히 뼈에 이상은 있지 않다고 해서 구강 스트레칭을 배우고 왔어요. 턱이 아픈 것도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엘리멘탈이라는 픽사 영화를 봤어요. 재밌으셨나요? 저희 동네 소금 바게트, 소금빵이 아니라 소금 바게트를 빵집에서 파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소금 바게트는 어떤 바게트일까? 위에다가 소금이 뿌려져 있어서 약간 짭짤한 바게트이겠죠? 재밌게 보셨어요, 영화? 엘리멘탈은 한국 감성이에요. 입을 조금만 벌려도 끄악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그럼 음식도 드실 수 있겠네요. 바게트에 소금이 들어갔는데 짭짤해서 제가 먹는 초코프로틴이랑 잘 어울려요. 다행히 먹는데 이제 불편은 없어졌어요. 병원 갔더니 해결돼서 다행이다. 그래서 주말에는 초코바게트로 아침 식사를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제는 주말은 아니었지만 쉬는 날이니까 초코바게트 드셨으려나? 엘리멘탈은 스토리가 한국 드라마식 인간관계예요. 부잣집 도련님과 당차고 자기 인생을 살려는 여주인공의 로맨스다. 서민 여주인공의 로맨스다.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는 영화 보고 간식도 사왔어요. 어떤 간식이요? 팝콘? 영화관에서 팝콘 사오기? 아, 바게트를 사와서 초코 프로틴이랑 드신다? 오는 길에 빵집이 있어서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로 느껴지긴 해요. 지금 설명만 들었을 때는. 어제 제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심리학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이런저런 문장을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다 와닿았던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불안은 먼지와 같아서 털어낼 수 있다. 방 밖으로 산책을 나가면 불안은 털려나간다. 라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리아리,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우울은 내가 아니다. 우울은 내 마음에 찾아온 불청객이다 라는 말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책에서 찾아봤더니 운동하자. 진짜로 운동하는 거, 근력 운동을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뭐 등산을 하든지 운동을 하는 게 우울을 떨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 안에서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저는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잡념이 생겨가지고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서 제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거. 그래서 책이나 드라마도 불행한 거 안 보고 좋은 거 위주로 보고 좋은 그림 같은 거, 명화 같은 거 일부러 찾아가지고 보고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 같은 거 보고 예쁜 동물 같은 거 보고 좋은 거를 보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이랑 하고 있어가지고 네 번째는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좋은 친구이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에서 네 번째는 충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이 다 리노아 방송에 있는 거다.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면 뭘까? 좋은 것만 보라는 거? 아야, 나 책상에 다리를 찧었는데 너무 아파. 책상 모서리에 다리를 찧었는데 너무 아파. 콱 찧었네. 이거 멍들려나? 쿵 소리가 들렸죠, 그쵸? 찌은 내가 잘못이지. 책상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책상에 이대하는 제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가서 부딪힌 것을 책상의 잘못은 아니죠. 제가 그저께부터 이렇게 계속 하품이 나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 몸이 방어 기제를 계속 작동 중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니까 너 그런 생각 할 바에야 그냥 자라 리노아야 이러고 방어 기제를 작동을 해가지고 자꾸 하품이 나고 졸리는 거야. 불안 내 머릿속에서 나가버려. 나가버려. 걱정 내 머릿속에서 나가버려. 여러분들도 같이 외쳐서 쫓아보내주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불안이랑 걱정을 쫓아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품이 연속으로 나왔어. 이거 봐. 이거 봐.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4시부터 40% 확률로 약한 비가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접는 우산 하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 뜨겁네요. 비는 안 내리고요. 고마워요. 리노아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울었던 이유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비 소식이 아예 없네요. 그저껜가 어젠가 비 내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제 제가 울었던 이유는 저는 지금 남부러울 게 없이 다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삶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답답할까? 그게 너무 답답해서 울었어요. 이유가 없는데. 화요일에 많이 내렸어요. 어제는 안 내리고요. 그러면 대기 중에 좀 습기가 많은 편이겠네요. 원래 남의 연병보다 내 곡볼이 더 아픈 법이에요.
아프다기보다가 답답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막 치면서 오열하게 돼요.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리노아야, 너 잘 살면 되잖아.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잘 못 사니냐고. 저도 주어진 달란트를 다 쓰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너무 나쁜 상태인 거라.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일상을 살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는 불안이랑 걱정이겠죠?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 야, 분위기 전환. 분위기 어떻게 전환해볼까요? 밝게. 어제 영화 보고 점심을 가보려고 했던 중국집에 다녀오셨어요. 저도 한 번씩 그래요. 아, 여러분도 그러시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다. 완전 당첨돼서 맛있게 드셨어요. 뭐 드셨을까요? 메뉴는 중국집이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거, 수타면에 직접 볶는 짜장. 짜장면은 저점이 낮아졌다, 고점이 낮아졌다라고 해야 되나? 맛이 없어졌다라는 평균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잘하는 집을 찾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짜장면 못하는 집이 많아졌다고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어제 먹은 집은 너무 좋았어요. 어제 하루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드셔가지고. 요즘에는 짜장이랍시고 볶는 게 아니라 그냥 끓이는 짜장 조립집이 많아요. 조림집이 많아요. 그래서 중식 자체를 잘 안 먹게 돼요. 이렇게 또 일상의 즐거움이 하나 늘어났죠. 어제 뿌듯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저는 어제 소리를 내가지고 꺽꺽 울었더니 집에 가족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저를 안타깝게 봐가지고 어제 외식하고 왔습니다. 파스타 먹고 왔습니다. 자체 배달을 아직도 하고 있는 짜장면 맛집이 주방장님이 은퇴해서 규모가 또 줄었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외출을 하고 났더니 조금은 나아진, 아니 페스토, 바질 페스토 들어간 파스타 먹었어요. 크림도 아니고 토마토도 아니고 바질 페이스트 들어간 바질 페스토 들어간 거 먹었습니다. 저는 고기에 토마토 소스를 좋아해요. 고전적인 제 기본적인 오소독스한 거. 저는 크림 베이스 파예요. 다들 입맛이 다르시구나. 다양한 리노비만큼 입맛도 다양하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느린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운이 조금 없어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토마토와 크림이 들어간 로제 파스타를 먹읍시다. 로제 파스타 좋아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
제가 한 달 전에 폭언을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폭언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실수도 있으니까 나쁜 말이라고 돌려서 얘기를 할게요. 나쁜 말을 들었는데 그 상처가 그저께 떠올라가지고 무의식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한 것도, 목표가 없어서 답답한 것도 있고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답답한 것도 있는데, 책에서 읽었는데 저는 그분을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용서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화나게 한 사람을 너무 빨리 용서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문구를 읽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용서할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시 마음에 잘 묻어두고 가라앉아라. 다시 무의식의 수면 밑으로 이 쓰레기 같은 마음아 가라앉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용서를 해주는 타입인가요? 아니면은 다신 안 보겠어. 미워. 너 미워. 너 싫어. 이렇게 하시나요? 하단? 그냥? 안 보기?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용서가 잘 안 돼요. 사회인이 된 후에는 딱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좋고 싫고가 없어졌다? 회사 일로 트러블 있어도 그냥 일이니까 하고 털어버려요. 아, 그냥 일이니까 인간 대 인간의 그건 아니다. 원한에서의 기록해요. 감정일기 같은 거에. 굳이 화내봐야 좋은 게 없으니까. 애초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화낼 일이 없어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 정도까지 가긴 어렵죠.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저는 참다가 폭발하는 타입이라 계속 마주치는 경우 아니면 용서를 잘 안 해줘요. 저는 제 마음이 편하려고 용서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책의 조언도 받아들여가지고 제 마음이 더 이 쓰레기 같은 마음이 무의식의 바다로 잘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별 생각 없는데 제가 칼로 찌를 거라고 생각해서 상대가 저를 엄청 피해요. 그냥 취미로 칼을 갈 뿐인데. 회사 생활에 10년 중에 5년까지는 부장이 계속 옆에서 헛소리하면서 긁으면 쌓이다가 3번 정도 대놓고 싸웠는데 그 뒤로는 그냥 무시해요. 이제는 내공이 쌓이신 거네요. 내공이 쌓였다. 회사 생활 10년으로 내공이 쌓였다. 근데 저는 그 피하는 게 가족을 피한다. 그거는 조금 매일 집에서 얼굴을 맞대야 되는 관계라면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 때문이라서 안 보면 그만이긴 한데 다만 제 마음이 조금 많이 다쳤다는 거. 저도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성격인데 그럴 때가 내면이 너무 크게 터져서 이제는 트러블이 있으면 빠르게 분출한다. 그냥 빠르게, 자잘하게 빠르게. 일단 아니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맞댄 지 23년 정도. 같이 안 사세요? 일단 저도 회사 생활 계속 하다 보니 직급이 오르고 부하 직원이랑 일하다 보니 부장님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진 것도 커요. 마찰이 일어날 그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이 약이다 라는 게 실현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얘기도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젠가는 이분한테 들었던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물도 좀 마셔주고 목이 타네요. 나 어제 바지 샀다? 어제 자랑. 어제 저도 이 또한
하면서 맞닥뜨린 커다란 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시간은 금도 되고 약도 되고 참 좋아요. 저도 비슷하게 가족하고 안 좋은 경우인데 애와 처가댁 때문에 왕래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용서는 아직도 안 되지. 용서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대요. 책에서 억지로 빨리 할 필요 없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버뮤다 팬츠라는 걸 샀는데 뭔지 아시나? 버뮤다 팬츠라고 약간 발목보다가 위로 올라오는 깡충한 바지인데 폭이 넓은 바지를 샀습니다. 드디어 여름 바지를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어보고 샀습니다. 어제 외식하러 나간 김에 샀습니다. 버뮤다 팬츠라는 팬츠가 여자들 팬츠 중에 있어요. 긴 바지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몸은 좀 좋아지셨나요? 외식도 했는데 외식하기 전에 외식을 했던 이유가 제가 혼자서 너무 답답해서 침대에서 통곡을 했어요. 베개를 막 차면서. 근데 집에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입을 쓰고 울었는데도 가족이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너 그렇게 울 거면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어제 좀 나갔다 왔습니다. 반바지보다가는 길어. 일반적인 반바지보다가는 약간 발목까지 오는 바지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애매한 길이 바지. 말만 들으면 뭔가 논밭에서 일할 것 같은 바지인데 네, 굉장히 편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소식이 또 이번 소식이에요. 또 이번에 안 좋아졌어? 어떻게 수치가 다시 사진 찍었더니 또 안 좋대요, 폐가? 빨리 얘기해줘. 궁금해. 나 걱정돼, 우리 리노비. 급성 장염? 뭘 잘못 먹었어요? 오늘은 자전거 출근이라 빨리 갑니다. 네,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해서 출근하세요. 내일 또 뵐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입원한 데잖아. 입원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염으로 입원할 정도면 굉장히 아픈 거죠. 입원하신다잖아요, 입원. 3일 정도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가 오늘 정신을 차리셨어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뭘 잘못 드셨을까? 우리 리노비 아픈지 입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를 택배로 시켜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나 봐. 아, 실온에 약간 방치돼 있었나 보다 얘가. 4일째 금식입니다. 살 빠지시겠다. 날 거 먹고 탈난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힘찬 인사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지금 오신 두 분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힘이 조금 없는 관계로 천천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스박스에 있었는데 너무 늦게 냉장고에 넣어서 얘가 살짝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염에 걸렸어요. 여름이라 회는 택배로 먹기 위험하대요. 이런 날씨에 회는 조심해야 하는데 그거를 드시고 급성 장염에 걸려서 입원하셔서 3일 동안이나 정신을 못 차리셨다니. 두 번째 입원이잖아요, 이번이. 우리 리노비 자꾸 걱정되게 아플 거예요. 몸은 괜찮아졌는데 회사의 눈치가 엄청 보여.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 조금 뻔뻔해지지.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 한 주 갔다가 회사에서 쓰러져서 입원했다. 그럼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연달아 입원한 거니까 아마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그래도 전 건강해져서 리노와 방송 보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기존 직원 한 명 퇴사해서 그 가게 교대 근무가 오늘로 끝났어요. 이제 정상 교대 근무로 바뀌어서요. 해피 해피.
왕돈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정상교대로 바뀐 거 조금은 피로가 덜어지시기를 빌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무 정상화되신 걸 축하드려요. 제가 울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맨헤라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2일씩 오프 휴일이 생긴다.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런 패턴인가요? 제가 맞게 이해한 게 맞을까요? 외식으로 파스타를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샀어요. 드디어 여름 바지를 한 벌 샀습니다. 오늘 어제 울었기 때문에 오늘 파스타 제 발음이 조금 불분명했나요? 파스타. 주간 3일, 2일 휴식, 3일 야간, 하루 휴식 반복. 조금 복잡한 근무 패턴이네요. 아니에요. 잘못 들을 수도 있죠. 제 발음이 교정기 껴가지고 조금 뭉개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작게 조금 얘기하고 있죠, 제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을까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답답한 게 한 10% 정도 가신 것 같아요. 답답해 하고 베개를 치고 버둥대면서 이불을 쓰고 울었는데 가족한테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나 봐요, 제가. 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차분하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상담 받으러 가서 선생님한테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드디어 치과에 가서 철사를 붙인다. 철사를 붙이고 나면 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철사 붙이고 나면 이제 교정기를 24시간 안 붙이고 있고 잘 때만 끼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조금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긍정적인 일이 2개나 있어서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어제 울었지만 전화위복이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이게 슬픔이라기보다가 답답함인데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라! 내 마음속에서 나가버려. 여러분들도 제 마음속에서 나가버리라고 빌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성을 조금 더 돈독히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소통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듣고 저도 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마저 축복이야.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번 주말부터 심리적으로 고생을 많이 주말부터였나? 저는 월요일부터라고 생각했는데 주말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잘 울면서 해결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답답함은 6개월 정도 큰 기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에 집중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하루하루 일단은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뭔가 나도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다가 보면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 보기로 했어요. 조바심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유튜브에서 들은 말인데요. 꿈이라는 거는 끝나지 않는 거고 목표라는 거는 끝이 있대요. 신기한 말이죠. 나는 두 개를 거의 같이 놓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목표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에서 성공해야지 라는 목표가 있었어. 그러면 그 목표는 일에서 성공하는 동안 그 목표는 끝나는 건데, 꿈이라는 거는 악당이라면 세계 정복을 꿈꿀 수도 있겠고, 저는 세계 평화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계 평화라는 꿈은 끝나지 않는 거지. 목표는 꿈을 향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요. 꿈 이루고 싶은 것은 없고 그냥 놀고 싶은 게 목표예요. 저는 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라고 예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 생활에 고통이 오는 것도 싫고,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의 꿈은 세계 평화가 아닐까라고 뜬금없는, 진짜 뜬금없는 생각인데, 뜬금없는 생각을 어제 유튜브 보면서 해봤습니다. 저도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매번 책이나 영화 같은 걸 보고 그것에 대한 글을 남기고 서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목표를 실행하고 있어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라는 유명한 대사도 있죠. 이제 일하러 가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해서 가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쓰는 게 목표다. 글 쓰는 게 꿈이다라고 하셨는데 목표를 여러 만들었다. 목표는 글 쓰는 거라고 해놓고 목표를 여러 개 만들었다라는 얘기네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저는 목표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열심히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시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글 잘 쓰는 게 꿈이고 그걸 위한 목표를 여러 개 만들었다. 그쵸?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소설 같은 창작물을 써보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창작물은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후들이 와서 가볼게요. 네, 조심해서 가보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송 9시에 끝내야 되나? 여러분들이 9시 되니까 가시네. 아이러니하게도 꿈은 100% 이루어지지 않기에 좀 더 희망적인, 그러니까 세계 평화라는 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라서 휴일 다음 날이라서 바쁘신 것 같아요. 휴일 다음 날에는 아무래도 하루 동안 못했던 일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 휴일 다음 날이라서 일이 밀리신 거지.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대화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속에 쌓인 게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쏟아내면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샤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빼고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말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침 방송 하시는 이유기도 하니까. 그래도 아침부터 너무 저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도 들어드리고 제 얘기는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언제든지 제가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은 일단 상담이라도 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제까지 집중치료실에 있었어요. 장염이 진짜 심하셨나 보다. 좀 위독한 환자분들 곁에 있었어요. 진짜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우울한 얘기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위독한 환자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하러 가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똑같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불편한 거를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거나 아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명상하는 것처럼 진짜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뭔가에 몰입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몰입하던 게 소설 읽는 거였거든요. 소설 읽는 거. 근데 그거를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가지고 조금 답답하고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분들도 많이 날카로우시다는데 아무래도 위독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겠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며칠 있어 봤는데 기가 빨리더라고요. 많이 아프셨구나 예전에. 지금 상태시면 몰입하거나 몰입할 걸 찾는 에너지 자체가 좀 부족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전에는 소설책이었는데 지금은 소설책을 읽지 못하게 되면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 가지 없어져 가지고 그나마 몰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동안은 제가 근심 걱정을 어느 정도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문득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리노아님 그냥 아침 방송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침 방송을 안 할 수는 없는 게 저와의 약속이라기보다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정해진 시간에 방송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셨던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던가 집중한다던가 무언가 찾는다, 이런 게 생각보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악순환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는 리노아의 힐링 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웃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힐링 대기조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아침 친구는 저의 힐링 대기조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차분하게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리노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많이 잤습니다. 많이 잤는데 또 자고 싶다. 아침 식사는 가족이 어제 샌드위치를 사다 놔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침 식사 계속 못하고 금식 중이신 거죠? 계속 우리 수액만 맞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맛있었습니다. 토마토랑 루꼴라가 든 샌드위치였는데 맛있었습니다. 계속 금식 중에 언제까지 금식하래요?
큐피 참깨 드레싱을 사와서 먹어보려고 야채를 찾아보는데 야채가 없어요. 보통은 먹방을 안 보는데 못 먹으니까 먹방을 보게 돼요. 저는 가끔 쯔양님 먹방 봐요. 항상 웃으면서 너무 맛있게 많은 양을 태연하게 드시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힐링도 돼서 쯔양님 먹방을 봅니다. 아직은 정해진 건 없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식이에요. 힘드시겠다. 물은 먹어도 되나요? 물도 안 되나? 물도 안 되면 입이 마를 것 같은데. 물까진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이네. 입술은 적실 수 있어서. 물만 먹고 있어요? 그래도 수액으로만 버티면 입술이 마를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물은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나 요즘 새로운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방송할 때 전에는 그냥 뒤로 기대거나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턱을 개고 트래커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근데 턱을 잘못 개면 손으로 입을 가려가지고 입이 트래킹이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자주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 군대 있을 때 장염으로 입원했던 적이 저도 있어요. 군대 기억이라 희미해진 것 같아요. 네, 지그시 트래킹을 바라보는 거지, 턱을 개고. 생각해보니 4년 전에도 장염으로 입원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장이 조금 약하신가 보다, 민감하신가 보다. 입원까지 할 정도면 민감하신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 거는 여름에는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 여름에는 꼭 익힌 거 드시고 조심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도 약한 장염을 달고 살아요. 조심하셨어야 되네.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방심했구나. 이번 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트럭에 치인 듯 치여버린 것 같다고? 그만큼 증세가 심하셨다는 거잖아요. 큐피 참깨 드레싱은 맛이 여전하네요. 굴이나 조개는 무서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도 굴은 못 먹습니다. 무서워서 노로에 당해가지고. 그래도 조개는 먹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본 일식 돈가스 집에서 사실 제일 놀랐던 게 샐러드였어요. 왜요? 샐러드가 뭐가 다른가? 저는 그게 그 집의 비법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큐피 참깨 드레싱이었다. 너무 맛있었나 보다, 처음 먹었을 때. 석박사님들의 맛이니까 맛있죠. 저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해산물을 싫어요. 에이, 그럴 수 있지. 바닷가 산다고 다 해산물 좋아하라는 법은 없죠. 고기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저도 참깨 드레싱 먹어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충격받을 정도인가? 잘 모르겠다. 덕분에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네요. 비슷한 게 한국에 없다고. 지금은 있지 않을까? 참깨 드레싱 이렇게 팔지 않을까요? 흑임자 드레싱 같은 고소한 드레싱을 좋아해요. 예전엔 없어서 좀 더 충격이 컸다. 저는 육지에 살아서 4발 달린 짐승 고기를 좋아해요. 소돼지 이런 애들. 그전까지 돈가스 국룰 드레싱은 케찹 마요였어요. 여러분, 저 잠깐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물을 틈틈이 마셨더니 뭐야, 이렇게 나 없는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 위로 올려봅시다. 지금은 비슷한 게 많이 나오긴 하죠. 네, 이거 읽었고 그 전까지 국룰 케찹마요였고 요즘은 샐러드에 유자청 같은 거 뿌려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봐서 2주년일 때 못 봐서 아쉽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2주년일 때도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대구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아구찜 전문점을 봤는데 찜도 맛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배추전에 감동을 받아서 그것만 계속 시켜 먹었던 적이 있어요. 대구식 배추전 맛있죠. 아구찜 안 먹어본 지 오래됐네요. 겨울에 배추 달달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비싼 느낌이라 요새는. 저는 그런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도구만 있으면 당장 만들고 싶을 정도였어요. 배추전 얘기하고 계셨네요. 양배추가 아니라 그냥 배추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기운이 없어서 목소리가 조금 차분하고 천천히 말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어제 야외 활동하다가 아마도 쌍살벌에 쏘였어요. 괜찮으세요? 리누아님은 김치전 같은 건 드시는지요? 찾아서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위고비 마운자로로 115에서 83까지 빼니까 요산 수치 경고 수치라고 해서 하루 1리터 근접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뺐는데 왜 요산 수치가 경고 수치예요?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진짜 아팠어요? 금요일 위고비 마지막이면 끝이에요. 왜 요산 수치가 경고 수치가 떠요? 위고비를 맞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나요? 1년 맞았어요. 순간 레이저에 관통당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아팠어요. 지방 근육이 빠지면서 요산이 높아진다고? 아, 그런 메커니즘? 단기간 체중 감량하면 요산이 오를 수 있다. 아, 그렇구나. 통풍은 아직 안 오셨죠, 그래도. 그냥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프로틴을 많이 먹고 살을 빼면 통풍에 걸린대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통풍 안 걸리시기를 빌어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다이어트를 급격히 하면 담석도 잘 생겨요. 술도 안 먹고 내장 요리도 안 먹고 해산물도 안 먹어서 그나마 괜찮아요. 평상시 물을 많이 드세요. 평상시 물을 많이 먹어야.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가 늘었어요. 인간의 몸이 참 좋은 게 오면 나쁜 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쁜 게 오면 그 나쁜 거를 막아주는 좋은 것도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계속 생기지만 그 암세포를 없애주는 세포 킬러 세포도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쁜 게 왔을 때 나쁜 걸 없애주는 좋은 것도 같이 온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나쁜 게 오면은 좋은 게 와가지고 상쇄를 해주는 그것도 있다라고, 역할도 있다라고. 저 치료받았는데 어깨 봤더니 멍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받았나 봐, 물리치료를. 지금은 안 아파요. 어제 받고 온 날은 어깨에서 팔이 매달려 있는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뻐근했고 어제 살짝 뻐근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세회충 강력한 치료였다. 강력한 치료였다. 제대로 된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주사를 맞아가지고 염증을 줄였을 때 그 굳어진 근육을 찢어놔야 된다고 사정없이 근막을 풀면서 찢으시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이러다가 왔어. 내가 방송하는 게 좋은 이유가 또 있어. 제가 무표정하면 뇌가 웃으면 뇌는 웃으면 기분이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랑 방송하면 나 많이 웃어요. 생각보다 많이 웃어. 그래서 웃다가 보니까 방송하면 걱정이나 불안이나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방송의 장점. 여러분이 나를 웃게 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재활치료 받을 때 종아리 근육 선생님이 만질 때마다 으악 했는데 저 정말 힘 안 주고 대기만 하셔서 몸살쟁이가 되어버렸어요. 해피 방송이야. 여러분들이 저를 웃게 해주십니다. 나 오늘 요가도 한다. 나 오늘 진짜 하는 거 많다. 나 상담 갔다 와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요가하고 바로 치과 가야 돼. 오늘 엄청 바쁘네. 그래서 아마 오후 방송은 없습니다. 오후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아침 방송이 없는 관계로 내일은 점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벌에 쏘이고 한 5분 뒤부터 팅팅 붓더라고요. 통증도 30분. 병원은 안 가보셔도 되나요? 벌에 쏘인 것도 알러지 반응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피부과라든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아서 상비약이 있었어요. 저도 딱 한 번 어렸을 때 꿀벌에 쏘였는데 엉엉 울었어요. 무슨 과 가야 될까? 벌에 쏘이면. 일단 그걸 먹고 바르고 했더니 나아졌어요. 서서히 괜찮아졌다. 벌초하다가 땅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이신 분들 생각보다 많네. 며칠 지나니 퉁퉁 부었어요. 약도 먹고 바르고. 산에 올라가면 생각보다 벌이 많아서 무서워요. 전에 도라랑 그 천연 염색할 때 벌이 계속 와가지고 좀 무섭긴 했어. 근데 내가 그날 꽃향기 나는 향수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벌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7살쯤에 동생에게 먹고 있던 캔 음료수를 대뜸 준 적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받아서 마시려고 했는데 캔 안에 벌이 있어서 입술에 쏘였다고? 괜찮으셨어요? 그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나는 꽃향수도 안 뿌렸는데 왜 등산길에 날 쫓아오는 거야?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입술이 퉁퉁 붓고 아팠을 거 아니에요. 입술이면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여린 부분은 쏘인 거잖아.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 그냥 어찌어찌하다 났다고? 그러니까 캔에 벌이 있을 거라고는 보통 생각을 못 하죠. 그럼 불시에 당하는 거잖아. 아무 병원이나 가도 돼요. 결국 알러지로 인한 쇼크 방지랑 항생제 그리고 필요하면 진통제 정도 내과를 가든 피부과를 가든 상관이 없나 보네요. 벌 입장에서는 잡아먹는 줄 알고 쏜 듯. 미용 피부과 이런 데만 아니면 된다고? 예전에 죽은 줄 알고 건드렸던 말벌이 주둥이로 물었는데 그것도 꽤 쏘는 거랑 무는 거는 다른 건가요? 그쵸? 저 처음 알았네요. 말벌은 물기도 하는구나. 무는 거는 독은 없다. 큰 말벌은 턱이 강하다. 그 파란 사이트에서 봤어요. 말벌은 어디서 드론 소리가 나면 말벌이 나타난 거라고. 날카로운 걸로 꼬집는 거다. 이거는 장수말벌 정도 되면 그래요. 드론 소리 나는 거는 일반 말벌보다는 말벌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좀 큰 벌이에요. 제가 억울한 건 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소리도 못 들었는데 당했다. 엄청 아프셨다고 하니까 레이저에 쏘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진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벌은 크대요. 와, 큰 애 말벌인가? 큰 벌. 와씨, 저게 뭐야? 말벌? 요즘은 뱀도 위험하죠, 여름에. 조심해야 될 게 많네, 여름엔. 안 익힌 회도 조심해야 되고, 곤충도 조심해야 되고, 벌도 조심해야 되고, 뱀도 조심해야 되고, 여름엔 조심해야 될 게 많네요. 뜨거운 햇볕도 조심해야 되고. 피서철이라 가끔 계곡 가서 놀면 나와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쇄골 부위에 뭐가 퍽 하고 부딪혀서 머지하고 세워봤더니 가슴팍에 벌 한 머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따고 했어요. 물린 거야? 찔린 거예요? 가시라고 해야 되나? 침에 찔린 건가? 드론 소리가 나면 장수말벌이에요. 물뱀이 계곡 타고 내려오는 나 뱀 되게 무서워하는데. 뱀 얘기 그만. 나 뱀 되게 무서워해. 그냥 타박상만 입었어요. 다행히 찔려도 깊이 찔린 것 같진 않았어요. 한 번은 계곡에서 두더지가 수영해서 내려오는 걸 본 적 있어요. 두더지도 수영할 줄 아는구나. 두더지가 수영을 잘한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비가 내리면 두더지도 땅굴 탈출은 해야 한다. 수영이 아니라 휩쓸려 내려온 거라고. 살려줘 이러면서 나 수영이 아니야. 나 좀 건져줘 이러면서. 물리면 병 걸린 데서 만지진 않고 지켜만 봤는데 금방 내려가더라고요. 물살 타고. 그거 아니야. 나 좀 건져줘. 어프 이거 아니야? 수영이 아니라. 왜 보고만 있어? 라고. 장수말벌은 5cm 정도 돼서 보통 성인 남성의 손가락 2-3개 크기. 안 만나고 싶네요. 두더지 털이 진짜 고와요. 장수말벌은 그냥 근처만 와도 알아요. 진짜 드론 소리가 나요. 얼굴도 무섭게 생겼다. 두더지 털이 빽빽한 느낌.
논일할 때 만져봤는데 진짜 보들보들해요. 만져보신 분도 계시구나. 말벌은 몰라도 장수 말벌은 도시에서 보기 힘들죠. 아, 나 수영하는 거 아니라고 구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어프 인간 나 좀 꺼내줘. 이거 아니냐고. 장수 말벌인가? 드론인가? 하면 장수 말벌이다. 농사꾼의 적 두더지. 수영 얘기 나올 때마다 닉네임 때문에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수영 얘기였어요. 두더지 포획기 같은 것도 있어요. 도시에서 장수말벌 보는 법은 도심에서 양봉하는 집 옆에 살기. 그나저나 최신 게임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공룡이 나오는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털 달린 공룡으로 나와서 좀 웃겼어요. 요새 깃털 공룡 엄청 나와요. 게임도 과학이 발전하는 거를 반영해가지고 그런 모델링 같은 걸 바꾸나 보네요. 디자인 같은 거를. 플레이스테이션 뭐 발표 있었다라고 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다고. 예전에는 진짜 닭 같았는데 요새는 절충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도 좀 타협해서 매끈한 공룡 원형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노력은 했다. 그냥 털만 약간 이렇게 달았다. 디자인은 기본 몸통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영도 때 한번 재밌는 거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고증은 중요하죠. 하지만 로망 또한 중요하다. 그치? 여러분들의 공룡에 대한 로망. 제가 이번 주에도 어쩌면 모아리를 쉬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기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의식에서 이것저것 찌꺼기가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번 주에도 기운이 없어가지고 모아리 한 주 더 쉬어갈 수도 있겠다는 거. 대신에 쇼츠 2개 만들어 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의 여유가 지금 없어가지고 계속 답답해를 하면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뭐하리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쉬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쇼츠를 2개 정도 올리도록 할게요. 편집이 끝난 게 있어서. 괜찮아요. 이번 주 회복 겸해서 유머 위주 영도데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요? 일요일에 유머 위주 영도데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건강이 중요하죠. 컨디션이 우선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리노비도 얼른 나아야 될 텐데 금식에서 풀려나야 될 텐데. 저도 웃고 싶은데 금식이 끝나면 일단은 죽 드시지 않을까요? 미음이나 죽 먹을 것 같은데. 얘기하고 다시 보니 벌에 쏘인데 아직 붓기가 좀 있네요.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될까요?
언제 한번 뭐든지 하는 리노아가 아니라 뭐든지 하는 리노비 대회 같은 거 열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마 오타쿠 발언으로 넘쳐나지 않을까? 무엇을 하더라도 좀 더 기운 차리고 하는 게 좋죠. 조금 있다가 사장님한테 보고 전화 드려야 하는데 조금 또 아직 금식 중이라고 덜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한 3일 기절했다 보니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오후까지 붓기가 안 빠지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내가 책 읽으면서 메모해 놓은 글인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나한테 오는 거를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일이 올지 나쁜 일이 올지 제비뽑기 같은 건데, 그러나 그 조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책에서 읽었는데 좋은 말이라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메모를 해놨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인데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일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라는 것. 예. 우리 인생에 뭐가 올지는 이 제비뽑기 같은 거라서 포레스트 검프 초콜릿 상자 같은 거예요. 초콜릿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내가 좋아하는 맛이 들어있을지, 내가 싫어하는 맛이 들어있을지 그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온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자세나 태도나 마음가짐 같은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영화 너무 슬퍼. 나 그거 짤방으로 정리해둔 걸로만 봤는데 너무 슬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살고 싶은데 너무 슬퍼. 영화를 보진 않았고 정리해놓은 짤방으로만 봤는데도 너무 슬퍼서 그 얘기 하지 말자. 나 또 슬퍼지려고 해. 눈물 나려고 해. 하지 말자. 제가 재밌게 봤던 만화에서도 사람은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쵸? 선택할 수 있는 건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적어도 그 정도겠죠. 행동이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주어지는 조건이나 환경 같은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내가 재벌 2세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재벌 2세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조건이 주어지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대신 내가 정해진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만화가 대결하는 만화였는데 상대에 대해 내가 마치 상대가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소년 만화인가? 대결한다고 하니까.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더 큰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면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했던 말이 조금 더 크다. 야구 만화였다. 저야말로 여러분들이 좋게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아침에 항상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기운을 얻어갖고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좋은 뜻에서 하신 얘기였겠지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여러분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가 하고, 요새 뭔가 심금을 울리는 말이나 영상, 사진 같은 걸 보면 마음이 찡해지는데, 오늘 리누아님 말씀이 나랑 통하나?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을 모아가지고 노트에 적어놨다가 그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거는 중2병처럼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공유하고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있어. 약간 중2병 같기는 한데, 그분은 리누아님이 부담 가질까봐, 부담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 트위터 명언 뭐. 부담은 없고 오히려 제가 안 하게 되면 아침 루틴이 하나 없어지는 거라서 아침에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불 밖으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침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어나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일어나서 아침 방송을 하면서 리노비들이랑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면서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거든요. 아마 아침 방송을 자주 보시지 않으셔서 그러셨던 건 아닌가 싶게. 그분은 아침 방송에 잘 안 오시는 분이었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침 방송을 자주 못 보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자발적으로 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저도 요즘 아침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분노 80% 치와와 상태가 되죠. 왜 하필 치와와예요? 네, 악의는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조금 아쉬웠다 정도가 적절한 감정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낮 방송만 주로 보시면 아무래도 월일 하루도 안 쉬고 아침에 방송하는, 금요일 쉬잖아요. 금요일 아침 방송 없어요. 뭔가 의무감 같은 거에 방송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내일 아침 방송 없어요, 여러분. 내일 점심 방송입니다. 점심 방송 또는 오후 방송으로 옵니다. 쉬는 날도 일단 낮에 방송을 하니까 안 쉬는 걸로 보이나? 그런가? 그러면 쉬는 날은 아예 쉴까요? 근데 난 방송하는 게 좋은데. 방송하는 게 좋은데. 얼핏 그냥 잘 모르고 보면 안 쉬고 방송을 하니까 과부하가 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같이 오후 방송 못하면 조금 아쉬운데. 어제도 못했지만, 어제도 제가 그래서 트위터에 방송하고 싶다 라고 글썼는데, 근데 어제는 잘 참았죠. 방송 켜고 질질 울었으면 얼마나 부끄러울 뻔했어요. 또 언악할 뻔했지. 어제는 잘 참았다라고 헤헤헤라고 그래서 또 올렸죠. 그리고 아마 예전에 각기 표독 시절 리누아님을 보셨다가 최근 방송에 다시 들어오신 분이면 너무 바뀌었다. 페르소나가 너무 바뀌었다. 적응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한 그런 독설에도 누군가는 이 불특정 다수 시청자 중에 한 명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르고 고운 말을 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한 번 방송에서 하긴 했는데 그 방송도 못 보셨나 보다. 그때는 뭔가 방송 엄청 힘들다, 으아 같은 느낌도 있었다. 거리도 뒀죠, 여러분들이랑 거리도 뒀죠. 방송도 기술적 문제로 자주 터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교적 손 트래킹이 안 되는 거 빼고는 하고 있죠. 손이 묶인 거 빼고는. 오늘은 요즘도 모니터에 메모 붙어있긴 합니다. 금액 곱하기 0.967은 붙여놨어. 잊어버릴까봐. 작업자들 계산해주는 거. 한창 사운드 문제로도 고생 많이 하셨다. 입이 안 움직이는 문제로도 고생을 했었죠. 한동안. 세금천사 전에 그냥 다 드렸어. 안 떼고. 몰라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혼났어. 진짜 초창기는 마이크랑 싸우느라 힘들었다. 마이크랑만 싸운 게 아니라 모든 장비랑 싸웠지. 맞아, 나 오늘 상담 가면 선생님이 뭔가 그림 그려보라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그림 한 장 그려보실게요 라고 지난주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삐뚤빼뚤 뭘 그려야 될까? 이건 현실주의 그림인가? 이것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림인가? 라고. 현실주의면 잘 그려야지. 뭔가 현대미술처럼 그리겠죠. 이보다 더 못 그릴 순 없다로. 맞아, 어제 늦게 오셔가지고 저 이 얘기 들으셨어요? 똑같은 고민을 3명 이상에게 하면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안젤리나 졸리 말이 있었는데 혹시 어제 늦게 오셨는데 이 말 제가 한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관심종자인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 잘못 생각한 거야?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SNS에서 봤어. 그 말은 틀렸다고? 모든 사람들의 말은 각자의 시선과 위치에 따른 거다. 명수는 상관이 없다. 3명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자기 자신한테 해당하는 말이다. 스스로한테 하는 말. 이거 읽고 조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내 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너무 많이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자책으로 이어질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자아 성찰이라고 봐주세요. 그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서 상황도 다르고. 아니에요? 아니라면 다행이고. 유명인이라서 3명에게 말하면 다 퍼지지. 약간 설득력 있었다. 타인이 어차피 제대로 된 무언가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없어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말뜻은 고민을 3명에게 각자 얘기하는 거다.
저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놓고 한꺼번에 하고 있죠. 괴롭히는 건 저희 사장님이 전화로 실없는 소리 나면서 1시간 통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노아님은 한 번에 많은 곳에서 얘기하시는 거니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저는 여러분과 좋은 관계성을 맺어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혀드리고 싶지 않아서 혹시나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혀드리는 건 아닌가라고 자아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지금처럼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어요. 좋은 인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자러 가요.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애초에 대화라는 건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위한 건데 마치 해결책을 찾는 대화같이 뭔가 건설적이지 않아 보이는 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매우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화는 대화다. 나도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고 싶어서 대화를 유도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가 저한테 대화를 요청하시는 분이 안 많은 거 계세요? 오타쿠 얘기 나오면 막 가가지고 대화하시는 분들도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한다? 수줍어서 그런가? 의사랑 중환자 사이처럼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서로 라포를 형성하는 게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그런데 수줍어서 그렇다고? 보통 스트리머를 관찰하는 입장이라 시청자가 관찰하고 싶어요. 내가 뭐 하는지. 서브컬처나 먹는 얘기 나오면 급발발해지는 채팅창. 질문해봐는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하세요. 리노아를 기겁하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빨간 약에 관련된 것만 아니면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밥 뭐 먹었어요? 아니면 뭐 오늘 뭐 해요? 이런 질문 괜찮아요. 오타쿠지만 오타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보니 동족을 만나면 신나게 돼서 들떠서 대화가 많아진다. 요가 다리가 90도밖에 안 벌어져가지고 요즘에 다시 다리 벌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전근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근데 한꺼번에 얘를 펴면은 신경을 다칠 수 있대요. 그래서 천천히 내전근을 무릎 뒤에 이제 오금 같은 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그런 데를 늘리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찢으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랬다가 선생님이 그러는데 신경 다발이 되게 많이 지나가는 데라서 한꺼번에 다리를 찢으려고 하면 신경을 다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서서히 벌리는 연습. 저는 평소에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라 얘기 주도를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항상 예쁜 말 해주시는 거 보면 얘기 되게 잘하세요. 얘기 잘하시니까 자신감 갖고 채팅 치셔도 돼요. 리노아님의 말씀에 응원을 얻고 사장님과 통화했습니다. 크크. 연락이 너무 늦어져서 혼나긴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사과드렸네요. 유. 잘 돼서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1,000원 감사하고 근황 보고도 채팅도 아니고 무려 돈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타쿠들은 사실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그 와중에 근성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녀석에게만 마음을 열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타쿠 밈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한테는 마음을 덜 여는구나.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쵸?
아쉽네. 좀 안타깝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마음을 좀 더 열어줬으면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마음을 잘 못 여는구나.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열어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다. 그걸 잘들 못해요, 이쪽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 아침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그거보다가는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거에 두려움이 크다? 제가 여러분을 부정하나요? 제가 여러분을 부정하나? 그런가? 아, 그런 경험이 많아서, 부정당한 경험이 많아서 조심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제 방송, 아침 방송에 진짜 익숙해져가지고 아침 방송 키면 여러분들이 막 들어서 리노아 어제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제잘제잘 얘기해주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 리노아랑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8시 될 때까지 기다렸어. 나 할 말이 이렇게 많아. 라고 여러분들이 제잘제잘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말이 많아지시는 그날이 오기를.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리노아 방송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루시긴 한 듯.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대화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게 어린아이들 연상된다고? 어린아이들 같아요. 제잘제잘이라고 하니까. 몸과 마음이 좀 더 좋아지시면 좀 더 넓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머리 위에 있던 회복 중이라는 건 없앴어요.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좋은 방송 해주셔서 저는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못 해드리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저한테 말도 걸어주시고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나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SNS에서 남들이 올린 글 보는 거. 아직은 폭넓히기엔 뭔가의 트리거로 걸릴 수도 있는 위험 뉴스들이 이제 조금씩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겠죠. 나 요즘 SNS에서 남들이 올린 글 보고 삘 받아가지고 그거 메모하거나 막 여러분들한테 트위터에 올리고 막 그래요. 다들 조금씩 조심하고 있어요. SNS 그래서 조심해서 보고 있습니다. 살살 보고 있어요. 명언필사 느낌이야.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알고리즘 멍청이들이 글 좀 봤다고 안 보고 싶은 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SNS에 말 잘하는 분들 많더라고. 배울 점도 많고 정리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을. SNS가 만학의 근원이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트위터 알고리즘에 글 보다 보니까 말이라는 걸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돼서 저 요즘 추천글 읽는 거 재미 들렸어요.
가끔 유튜브 데뷔하시는 분들 중에 SNS에서 이미 글 잘 쓰는 걸로 유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현대문학과는 책을 써내는 게 아니라 SNS에서 뻘글이라니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소중하게 다룹니다. 함부로 영상을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알고리즘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더럽히고 싶지 않아. 대충 해밍웨이도 21세기 사람이었으면 스레드 유명인이었다. 근데 해밍웨이는 또 해밍웨이 얘기하니까 말년이 생각나서 땡 넘어가자. 해밍웨이 얘기는 부정적인 건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조금 길게 리또 타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슬슬 이제 상담하려면 화장실도 가고 가방도 챙기고 나가봐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인사를 조금 길게 할게요. 오늘 왜냐하면 천천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천천히 인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라디오로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도내해주신 분들, 한마디라도 채팅 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서울에서 외출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비 예보가 있으니까 접는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저도 좋은 기운 여러분한테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도 무언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좋은 기운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점심 방송이나 또는 오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누아님 항상 파이팅! 오구오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뿅!